선거 당일 투표소에 갔더니 투표용지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난 6월 3일에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최소 10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용지가 동났고 줄 서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거든요. 6월 3일 오후 1시 잠실 이동 제6투표소에서 처음으로 용지 부족 신호가 나왔어요. 오후 4시 30분이 되자 아예 투표 자체가 멈춰버렸고 기표소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종이만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마감 직전 겨우 50장이 공급됐고 대기자 전원이 투표소에 들어간 건 마감 1시간이 넘은 오후 7시 5분이었어요. 이게 한 투표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후 6시 기준으로 송파구 일대와 인천 연수구까지 최소 10곳 이상에서 동일한 문제가 동시에 터졌거든요. 30년 경력의 퇴직 선관위 공무원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나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을 정도예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동시다발로 투표용지가 떨어졌다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이에요. 선관위 해명은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였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내린 지침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원래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60%를 기준으로 인쇄하던 걸 이번에 50%로 낮췄거든요. 문제가 터진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그 최소 기준조차 안 지켜서 선거인 3,856명의 용지는 1,900매, 49.3%였어요. 이 결정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2022년 선관위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에 투표용지 인쇄량을 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이미 담겨 있었거든요. 이유는 비용 절감, 남은 용지가 부정선거 단체로 흘러들 가능성, 보관 공간 부족이었어요. 선거 신뢰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선거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셈이 된 거죠.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았다는 선관위 해명을 바로 반박했어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 정치적 관심이 역대급이었고 사전 투표율도 이미 높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가장 심각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대기 중이던 유권자에게 대기표를 나눠주었고 발부받은 인원에 한해 선관위가 오후 10시로 투표를 연장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 투표소를 에워쌌고 선관위가 오후 1시 50분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투표함은 꼼짝도 못했어요. 그렇게 35시간의 봉쇄가 시작된 거예요. 6월 5일 아침 8시 기동대 18부대 약 1,000명이 투표소 진입을 시도했어요. 시위대는 바닥에 앉아 버티며 애국가를 합창했고 경찰은 1명씩 끌어냈어요. 오전 8시 53분이 되져야 드디어 투표함 2개가 반출돼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됐어요. 지방선거 투표함 하나를 꺼내는데 경찰 1,000명이 동원된 거예요. 사태가 수습되자마자 법조계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헌재에 선관위가 시민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접수됐고 국가배상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특히 구의원, 시의원 선거는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기도 하는데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들이 그 격차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노태학 선관위 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도 나왔어요. 재선거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법조계 다수는 어렵다는 쪽이에요. 해당 사안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투표용지 한 장이 부족했던 해프닝이 아니에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기준을 낮추고 역대급 관습이 예상되는 선거에서도 추가 대비를 안 한 구조적 선택의 결과거든요. 선거 무효 소송이 어디까지 갈지,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 단순한 행정실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